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존슨 미 하원의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인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계에선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통상전쟁의 방패막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에 지분 투자를 통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 지갑 개발 등 사업 협력을 해온 양사는 앞으로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인증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지수 개발에 나섰습니다.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처럼 투자 심리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키워 자산 관리 분야에서 차별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50여일 만에 장중 1,4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경기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불안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완화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잔존하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는데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간 가파르게 올랐던 LNG 관련 업종이나 조선과 방산 섹터 등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미국 투자 소식에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좋은 성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관세 우려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에 좀 경계감이 자리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예,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봄, 여름까지 시장이 오를 거야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했던 종목들을 지난주에는 반도체 종목을 한 80% 차익 실현했고요. 오늘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을 50%에서 70%까지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계단식 상승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번 떨어지고 또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했다가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사야지 올라갈 때 사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아마 여름장과 가을장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지난 11월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거는 뭐냐면요. 희한하게 쌀 때 사자 그러면 안 삽니다. 나중에 요거 놓치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싸게 산 거 있으면 살게요라고 했던 분들이 다 싸게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안 사다가 오르고 나면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혹은 살 걸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우리가 쌀 때 그게 값어치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을 이렇게 여러분께 비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한 굉장히 똘똘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한 20년 뒤에는 기업체 임원이 돼 있을 거고 30년 뒤에는 굴지의 기업의 CEO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연봉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받을 텐데 그때 이 친구에게 연봉 원래 받는 것보다 10% 더 주고 내가 그 친구를 데려오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내가 10%를 더
받을 수 있다, 20%더 받을 수 있다. 굉장한 우리는 매력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 친구가 한 회사에서 굴지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고 임원급까지 올라와 있을 때 당신에게 연봉을 얼마 더 주겠다라는 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를 그만큼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눈에 보여지기 전에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수익을 낼 수 있고 가장 저평가 가치주를 잡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장에 참여하시는 매매자분들은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주식을 이야기할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올랐다가 충분하게 조정이 나와서 바닥권이 형성된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 주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오늘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어떨 때 저평가 돼가지고 내가 매수했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난주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중소형 종목들 테마주의 강자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대형주를 하기도 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ETF를 하기도 하겠고 어떤 분은 저처럼 선물옵션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에게 맞는 성향의 매매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싱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격투기나 격기 종목을 해보면 내가 근육이 아무리 많이 나와 있는 사람도 두들겨 맞으면 그냥 뻗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공격을 아무리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맷집이 뛰어나지 못하다면 한두 대 맞고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맷집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관리입니다. 내가 맷집이 좋지 못해서 한두 대 두들겨 맞고 뻗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격투가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맷집을 길러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두들겨 맞지 않을 만한 손실의 가능성이 제일 적은 자리를 내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생방송을 하는 게 50분 정도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실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38분, 39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제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말이 빠르죠. 굉장히 많이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특별한 이벤트 2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되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생방송 끝나고 나서 딱 10분 뒤에 9시 정각에 온라인 무료 공개 강의를 잠시 여러분하고 게릴라로 진행했거든요. 한 3, 40분 정도의 되게 짧고 굵은 강의였는데 제가 한 10몇 개 종목을 여러분께 살펴드리면서 이 종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 매매하시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미국 종목 ETF에 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든가 미국 반도체 탑10이라든가 이런 ETF를 몇 개 소개드렸는데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는 8%를 급등하면서 큰 상승을 했었고요. 미국 관련 ETF들도 꽤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공략해야 되는지 여러분 언제 볼 거냐면 오늘 방송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빠른 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게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9시 정각에 지금 여러분 화면 하단에 보시면 들어올 수 있는 코드 찍는 게 있죠? 찍고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오늘 밤 9시 정각에 저랑 라이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시냐면 야, 그럼 이번 주에 공략해 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지금 차익 실현하는 거 말고 내가 공략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얘는 어디까지 갈까? 이런 목표치에 관한 부분들은 생방송 중에 제가 목표치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요쯤에서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지 목표치에 관한 말씀은 제가 항상 온라인 특강을 통해 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께 지난주에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저도 좀 조기 퇴근하고 쉬면 좋겠습니다만 9시에 들어가서 딱 3, 40분 정도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게 되면 앞부분을 못 들을 거예요. 정각에 딱 시작해서 30분에서 40분만 하고 저도 집까지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 퇴근하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분석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장의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흐름을 만들어갈 것인지 주도주 섹터를 하나하나 기술적 분석과 패턴들을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온라인 특강에서 했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반도체는 지난주에 80% 차익 실현했고 자동차 어제 오늘 급등하면서 오늘 반 이상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저평가될 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일 저녁 6시 정각부터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돼서 아직 들어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살만한 종목이 있으니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주식은 상승장에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하락장에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게 눌릴 때야 올라가는 종목이 있겠지만 시장이 초토화되게 박살나는 날은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정말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이 무섭게 빠지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실을 수도 없고 내가 좀 올라가면 팔고 싶지 저걸 버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난 뭐 해야 될까? 내려가는 장에도 대응이 가능한 상품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 옵션은요. 올라갈 때는 상방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 매수와 콜 옵션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갈 때는 선물 매도와 풋 옵션을 통해서 하방 포지션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둘 다 가능하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어떤 분은 초반, 어떤 분은 중반, 어떤 분은 60쯤 돼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소액거래 삼아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주식이나 좀 간간히 하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할 수 있지요. 실력이 되시면.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상승장에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운이 좋은 거지 본인 실력이 아니거든요.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그런데 3년차 미만, 5년차 미만에서 돈 좀 벌었다고 와, 나 주식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자신감 뿜뿜하죠. 그러다 갑자기 하락장만 나잖아요. 여러분 노후의 자금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장이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데 왜 상방에 베팅해야 되는 주식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행동을 우리가 할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주기적으로 장은 오르기도 하지만 꽤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는 굉장히 많이 하락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하락과 상승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선물 옵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께 하락장에 주식해서 물 타고 버티는 것보다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상승인 줄 알았더니 장이 하락해. 나는 방향을 하방에 베팅하는 걸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되게 좋아. 또 하방에 베팅했는데 이만큼 갔더니 올라가래. 야, 더 안 내려간다. 뭐해? 하방 정리하고 상방으로 갈아타면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이 두 개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꼼꼼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께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 온라인 특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와주셨으면 하고요. 참고로 이 강의는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편하겠습니다만 라이브로 오셔가지고 들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무조건 라이브를 고수합니다. 저도 녹화하면 편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매번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제가 온라인 강의 한다 그러면 상자방위 하면 내용이 꽤 똘똘하고 꽤 좋은 내용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올해 여름에서 가을 사이 고점을 터치할 가능성 있다고 제시해 주셨고요. 조정이 나올 시 저가 매수해서 차익 실현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저희 오늘 방송 끝난 직후에 9시에 무료 온라인 특강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들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공략법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또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도 섹터와 함께 선물 옵션 매매법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어떤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자, HTS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차익 실현했던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내가 개별 종목을 살 수 없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고려하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11월 달에 저희가 14,000원에서 13,900원 매수해서 15,500원 찍을 때 팔았고요. 저점에서부터 12% 정도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조정 나올 때마다 14,000원 밑에서 받아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올라오면서 15,500원대에 또 한번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14,500원 밑에 조정이다 받아라 말씀드렸는데 걔가 1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이번에는 20%가량의 이익이 났고요. 다시 내려올 때 15,000원, 15,200원 구간, 300원 구간에서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께 80%를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이 안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할 때 마땅히 올라갈 만한 종목을 못 찾는다면 12630 코덱스 레버리지를 공략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랑 같이 비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얘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떨어질 때 떨어지고 반등하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닥 150을 보시죠. 얘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와 다른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로 만들어진 지수 ETF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장이 빠질 때 왕창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죽고 반등을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다르죠. 자,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십 년 전에 미국 증시에 다른 종목들은 안 오르는데 상위 50개 종목만 계속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갑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상위에 있는 대형주 50개만 계속 오르지 그 밑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은 일절 가지 못하는 장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니프티 50라고 합니다. 기관화 장세라 그래서 기관들이 사주는 종목만 오르는데 기관들은 중소형 종목을 안 사요. 대부분 다 대형 종목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이 강세장일 때와 약세장일 때 구분이 되는데 약세장일 때는 중소형 종목이 잘 못 가요. 그런데 강세장일 때는 중소형과 대형주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형주만 가고 중소형 종목이 죽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웬만하면 중소형 종목을 건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유는 얘가 지금 얘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중소형 종목들은. 근데 대형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거래하셔야 될 습관을 뭘 거셔야 되냐면 중소형 종목을 안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중소형 종목은 완전히 바닥에 잡혔을 때 우리 11월 달, 12월 달 떨어질 때 중소형 종목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로 올라가고 2월 중순쯤 다 팔아먹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중소형 종목 하시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왜요? 이제 아직 떨어질 때가 많이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여러분이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온라인 특강을 하면서 드렸던 종목들이 이거였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라고 하는 ETF인데요. 종목 코드가 446770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탑4, 1등부터 4등까지의 종목으로 만들어 놓은 ETF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국내 증시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얘를 좀 사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22,000원, 22,400원까지 빠졌던 게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오늘 2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미 12%, 13% 정도 올라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사신 분들도 수익률이 한 8%에서 1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져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떨어지지가 않아요. 미국 관련 ETF는요. 어쩌다 몇 달에 한번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때 못 사면 추격하기가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다.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얘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 1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I 관련된 기술주, 테크죠. 그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몰아놓은 ETF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10,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1,250원입니다. 5% 정도 올랐네요.
그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끌고 가볼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팔 시간이 오면 팔겠다라고 여러분께 시황방에다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테크1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환율 방어하는 상품이었거든요. 얘가 지난주에 41,000원에서 42,000원에 움직일 때 매수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43,270원입니다. 이 종목은 아마 47,000~48,000원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잡으신 분은 한 20% 정도 되겠고요. 지금 잡는 분은 10% 정도 기대폭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대박난 종목이 뭐냐면 이 종목이죠.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늘 종가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에 종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 매수하세요. 바닥입니다. 테슬라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고점에서 30% 이상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모으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주 온라인 특강을 할 때도 여러분께 또 지난달에 말씀드릴 때 테슬라는 이제부터 사시기에 괜찮아요. 딱히 리스크가 없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를 미국장에서 직접 살려면 난 뭐 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11시 넘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 내내 움직입니다. 요새는 뭐 증시가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잠을 못 잡니다. 올라가면 흥분해서 언제 팔아야 될까 흥분하느라고 못 자고요. 떨어지면 손실 나는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잡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증시가 낮에 움직이는 ETF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 457480입니다. 이 종목 가지고 테슬라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 테슬라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테슬라를 주려고 하는 ETF인데 보시면 얘가 202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저가가 8,200원이었고요. 최고가가 2만 원입니다. 2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150% 정도까지 상승했던 종목이라서 지금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는 구간이다. 테슬라가 이제부터 본격 상승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오늘 하루만 8.1% 올랐죠. 지난주에 사신 분들은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밀고 올라가서 우리가 단타로 차익 실현을 할 생각이고 저는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치시면 한 20%에서 25% 정도 드시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한 13%에서 17% 정도 추가 이익폭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또 하나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키움에서 나오는 ETF 있죠.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제가 7,100원을 찍었는데 바닥으로 보여진다. 그러니 우리가 7,500원에서 8,000원 초반까지는 그냥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10,000원까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기술주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약간 좀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예, 제가 어렸을 때니까 옛날일 거예요. 예, 저 연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 중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되게 이만하게 커다란 그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무전기 수준의 핸드폰을 들고 다니셨어요. 굉장히 아주 멋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큐에 들리는 이따만한 무전기 같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셨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뭘 사셨냐면 자동차의 카폰을 사셨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귀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실 때만 해도 저 자동차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이따만한 핸드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학생인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삐삐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굳이 저 단말기가 왜 필요할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시대를 늦게 따라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삐삐를 애들이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 치면서 숫자도 뭐 빨리빨리 대답해서 파리파리 쓰기도 하고 연인들끼리는 486 그러면 사랑해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추억의 단어겠죠. 그렇게 쓰다가 제가 대학을 가기 전쯤에서 PCS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핸드폰이 생겼는데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핸드폰 할 때도 이렇게 폴더폰으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폰을 쓸 때는 저는 이걸로 충분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주변에 어떤 집 아버지가 통신주가 앞으로 성장을 할 거라면서 통신주 주식을 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무슨 주식이었냐면 SK텔레콤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걸 왜 사셨냐면 그 당시에 통신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때 나래이동통신이라고 하는 삐삐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거기를 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나오셨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오시다 보니까 서류가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신이 앞으로 뜰 것 같은데 통신회사를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원서를 집어넣냐면 SK텔레콤에 넣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SK텔레콤은 굴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나래이동통신에 갈 수 없고 스펙이 안 되고 좋은 대학을 못 나왔고 토익 점수가 안 되고 학점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후발주자고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회사에다가 우리가 배팅을 했거든요. 그게 SK텔레콤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아저씨가 부장으로 하다 임원 승진을 못 하시고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와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뭘 알겠냐. 이게 뜬다고 하니까 통신회사는 가야 되겠는데 받아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들어왔어. 그런데 그 아저씨의 또 다른 선택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사주를 산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가 자긍심이 있으니까 주식으로 월급을 주기도 하고 스톡옵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직장인인데 만약에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씩을 SK텔레콤 주식을 계속 사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초창기부터 사셨는데 그게 상당히 되고 배당도 받고 이렇게 증자되면서 자산이 상당하게 일구셨어요. 웬만한 임원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 왜 옛날 얘기를 굳이 생방송에 와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기술이 발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창기에 이게 앞으로 성장할 발전 기술이야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 중에 제일 똘똘해 보이는 회사 주식을 내가 꾸준하게 적립하는 것 그리고 장기 투자로 얘가 빛을 발해서 시장에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는 그 시기까지 들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다음으로 봤던 게 뭐였냐면 2차 전지였는데요. 사람들이 배터리 할 때 저도 느리다 그랬잖아요. 배터리에 대해서 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막 올라가기 나서부터 이제 가나보다 그때 인식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한 번 광풍이 갔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광풍이 가고 있었나요? AI 관련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반도체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AI도 이제 챗 GPT라든가 딥시크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초창기의 모습은 아직은 아닌 거죠. 많이 발전해서 버전 3, 버전 4, 버전 5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만약에 통신줄 놓쳤고 배터리줄 놓쳤다면 지금 우리가 제법 상용화 되었지만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AI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AI의 로봇 주식이 굉장히 그런 성격이 되고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키움 양자 컴퓨팅 양자라는 건 저도 문과 출신으로 양자가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앞으로의 성장 파일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할 실력이 없어요. 양자에 대해서. 그런데 공부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얘가 무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왜 AI 기술에다 양자 기술이 탑재되게 되면요. 거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할아버지 될 때쯤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은퇴할 쯤에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은퇴할 쯤 됐을 때는 얘는 세상이 바뀌는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관련 주식 중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AI 테크 탑 10이라고 하는 이 ETF 굉장히 성장성이 좋을 거라서 안정성 기반으로 플러스 성장성 모시기엔 이 종목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미국 빅테크 10. 얘는 그냥 노멀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우리가 테슬라를 단순하게 자율주행차 전기차 회사로 바라보지 마세요.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자율주행 전기차 세상으로만 일론 머스크가 만들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데이터가 하다못해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누가 어느 계좌를 갖고 있는지 누가 어떤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지 누가 어떤 저축 패턴을 갖고 있는지까지 모두 얘가 집약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반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테슬라의 모델 유형은 뭐였냐면 양자 컴퓨팅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개인들의 사생활과 모든 개인들의 생각과 패턴들이 모두 집약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10년쯤 뒤에 15년쯤 뒤에는 아마 이걸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ETF가 향후의 성장성으로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내가 섹터가 있다면 이 두 개 섹터가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지금 왜 얘기하느냐면 지금이 미국이 슬슬 조정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조정장에 내가 사두기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보나마나 조정 때 안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올라갈 때 비싸게 지각비 내고 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쌀 때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반도체를 했고 이번 주에는 자동차를 했는데 두 개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만 해도 조정을 12월부터 나와서 조정 나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조정 나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반복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난주에 반도체 다 팔아먹고 나니까 장이 왕창 빠지고 있어요. 장대 음봉 오늘 마이너스 2.9% 났거든요. 저는 다시 떨어져서 바닥이 확인되고 살 거예요. 아직 안 살 거예요. 반도체 대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별 종목들 중에는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구간에 떨어지게 되면 매수해야 될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올라올 때 5만 8, 9천 원에 한번 차익 실현했고 올라올 때 5만 8천 원에 또 한번 차익 실현했고 올라올 때 5만 8천 원, 5만 9천 원 또 한번 차익 실현했고 다시 내려올 때 또 산 거 우리가 6만 원 넘기던 날에 반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살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박스권장이에요. 얘는 내려올 때 5만 3천 원 밑에 내려올 때 내가 사놓으면 절대로 안 져요. 이해하셨죠? 기억해 두세요. 5만 3천 원에서 5만 원, 4만 8천 원 요 구간에 내려올 때는 반드시 사세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배당주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일가가 삼성 오너들이 지금 상속세를 천문학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초반대부터는 우리가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지지 않을 만한 자리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삼성이 계속 발전 가능성이 높으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예전 같은 발전성은 없겠지만 박스권에서 1등주로서의 등락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도 조정이 좀 나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하이닉스 다 팔고 났더니 오늘 장대 연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잘 팔았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16, 7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주 중에 원익 IPS라는 종목하고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입니다. 오늘 장대 연봉으로 뚱뚱 두들겨 맞았는데 얘들 한 1, 2주만 기다려 볼게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있으면 아마 바닥 잡힐 거거든요. 그때 또 한 번 살게요. 그다음에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요. 저희가 이 종목들 다 언제 샀냐면 여러분 보시면 좀 먼 것들은 12월부터 1월달 조정 시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똑같이 12월달 1월달에 샀던 종목이고 눌림목 매수가 3월 초에 했다가 요번에 팔고 나간 종목이고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12월달에 조정 시에 매수했던 종목들이에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눌림목 했다가 팔고 나가는 단타 구간이다. 반도체는 저점 매수 구간은 아니다. 떨어질 때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대박 쳤던 종목들이 뭐냐면 자동차 섹터입니다. 제가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ETF를 가지고 자동차 분야가 많이 오를 거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9월 달, 10월 달에 자동차 조정 시에 기다려라 하다가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최대 수혜주는 뭐라고? 자동차 섹터일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반도체 두 개밖에 볼 게 없는 나라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데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죽쓰고 있고 SK 하이닉스 혼자 버티고 있는 장이다 보니 우리가 주도 섹터로 길게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세가 매기든 뭐가 됐든 자동차가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코덱스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은 17,000원에서 17,500원 구간이었고요. 오늘 2만 원 돌파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20% 가깝게 들어 올리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입니다. 18,000원대에서 매수하세요 이야기했는데 2만 원 돌파되면서 12%, 13% 정도 수익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절반 차익 실현했고요. 차익 실현하고 음봉 한번 강하게 움직이네요. 내일과 모레장 봐가면서 또 한번 싸게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은 제가 기아와 현대차라고 하는 우리가 완성차 중에서 기아가 꽤 괜찮다.
수익이 나고요. 그다음에 현대도 괜찮다. 좀 더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음봉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절반 차익 실현은 현재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부품주 중에는 저는 한국 타이어테크놀로지하고 만도하고 모비스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계속 매달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께 뭐 얘기했냐면 만도, 모비스, 한국 타이어테크놀로지 되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보세요. 타이어테크놀로지 보시면 11월 달부터 이야기했을 때 35,000원, 36,000원이었고요. 눌릴 때 11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36,000원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2월에 37,000~8,000원대 매수 이야기 드렸고요. 4만 원 이상 청산하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 우리 2월 달 온라인 특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38,000원부터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올랐죠? 오늘 43,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부품주들을 우리가 계속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증시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 차 살 돈이 있을까? 그냥 있는 차 고쳐 탈까요? 웬만하면 차 안 바꿉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고쳐 탄다고 보면 완성차, 현대차 가서 제네시스 주세요. 기아에 가고 K 시리즈 주세요. 얘기하기보다는 야 이거 좀 괜찮은데 고쳐 탈 게 없을까? 부품을 사다가 차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를 살 사람도 새 차 사기보다는 중고차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불경기는 거의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구간은. 그렇다면 누가 더 유리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자동차 부품주가 훨씬 낫겠죠. 왜? 부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부품주에 관한 말씀들을 지난 겨울에 11월 달, 12월 달 말씀드릴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서 부품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가 내가 그 섹터가 싸지면 제발 쌀 때 사세요. 남들이 안 살 때 사는 겁니다. 남들이 살 때 사면 난 먹을 폭이 얼마 없거나 리스크가 생깁니다. 근데 남들이 안 살 때 그때 내가 살려고 해야 나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9시 정각에 온라인 특강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뭐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오늘 자동차 주가 두 개가 있죠. 현대와 기아차 중에 어떤 종목이 어떤 차트가 예쁜 거고 왜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 있죠. 현대모비스, 만도, 테크놀로지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고 다음 눌림목이 올 때는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상승할 건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흔들림 없이 길게 갈 건지 이런 타점을 잡는 요령들은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기에는 시간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9시 정각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우리가 스팟으로 만나려고 하니까요. 30~40분 정도 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넘어오시면 되고 넘어오시는 방법은 화면 하단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식보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볼 텐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선물옵션 매매법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예, 우리가 시장을 보면 상승장도 있지만 하락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기 쉽지만 하락장에 손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으면 좋죠. 그런데 종목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 나는 올라갈 때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다 클릭을 하면 됩니다.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10개 항만 나 매수해 볼게. 이렇게 올라가면 선물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면 돼요. 주식하고 똑같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도 선물 옵션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가가 빠질 때는 뭐 하냐면 난 하방에 진입할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 선물 매도 진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문 어떤 느냐면요. 우리가 아까 팔고 나간 자리 있죠? 여기다가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20개 정도를 내가 하방에 배팅할게. 선물 매도 진입할게. 얘기하게 되면 장이 쭉 빠지면서 나는 20개를 여기다 차익 실현하게 되면 떨어진 폭만큼의 주식의 공매도랑 동일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상승과 하락 양쪽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논리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선물과 옵션이라고 얘기해요. 옵션이라는 상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올라가요. 근데 주가가 빠질 때는 풋옵션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시소를 제가 여러분 콜옵션하고 C하고 풋옵션 P라고 하면 둘 중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잖아. 몸무게가 무거워서 내려가면 누가 올라가냐면 얘가 반대편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풋옵션 얘가 몸무게가 무거워서 내려가면 누가 올라가냐면 콜옵션 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한 놈이, 자 보세요. 위에 차트가 콜옵션이거든요. 콜옵션이 기준을 깨고 밀고 내려가니까 누가 올라가냐면 풋옵션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디가 저점이고 고점이요? 라고 물어보면 콜옵션이 저점을 찍을 때 풋옵션이 고점 형성하면서 동시에 여기까지 만났다가 얘가 빠지고 얘가 오르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돼요.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기준을 잡을 줄 몰라서 그러는 거라 제가 여러분께 그러면 기준을 잡고 매매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안내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주가 지수가 빠지면 여러분은 주식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자, 2월 28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불과 한 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 출발하고 전날 시초가, 위에 차트 선물 차트입니다. 시초가 출발과 동시에 장이 빠지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빠집니다. 만약 내가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주식 종목이었다면 나는 하루 종일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네요. 반등할 방법은 없네요. 물을 탄다 물을 아무리 타봤자 계속해서 꼬로록 가라앉기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난 뭐 하면 된다고? 아까 배우셨죠? 선물 매도에 진입하면 됩니다. 주가가 빠지는 만큼 나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선물 매도, 하방 베팅한 걸로 인해서 나는 수익을 이만큼 낼 수 있으니 아싸 신난다. 장 빠져라 더 빠져라 폭락해라를 노래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뭘 가지고 하락을 알 수 있느냐? 선물 옵션 하다가 망했다, 손해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자, 기준점은 뭐냐면 왼쪽 차트가 콜옵션 차트입니다.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 차트가 풋옵션입니다.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콜옵션의 기준점, 여기 수평선 제가 그려놓은 게 혹시 보이실까요? 1.88이라고 하는 숫자 이렇게 수평선이 그려져 있는데 아침마다 제가 기준점을 제공해요. 1.88이 오늘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무너지면서부터 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죠. 콜옵션이 무너진다는 얘기 누가 간다는 얘기야? 풋옵션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될까? 하방에 베팅하면 되고,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 매도로서 하방에 이익을 내면 되고, 우리가 옵션하는 사람은 풋옵션을 사면 되는데 이날 몇 퍼센트 갔냐면 풋옵션이 10배 갔습니다. 1000%. 자,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시죠. 내가 하락장에 내가 종목이 4개 있어. 한 종목은 한 10% 정도 수익 났고, 한 종목은 한 5% 수익 났고, 나머지 두 종목은 마이너스인데 하나는 30%고 하나는 마이너스 50%야. 그럼 나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락장에 내 종목 가지고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난 뭐 하면 되냐면 손에 제일 많이 난 종목이 있죠. 그래서 내가 4천만 원이 있는데 네 종목에 1,000만 원씩 베팅했어. 근데 한 종목이 제일 마이너스 나는 게 마이너스 50%야. 그럼 나는 얼마야? 500 남았죠. 1,000만 원이 반토막 났으니까. 그 5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장 하락할 때 난 뭐해? 손절해가지고 이 풋옵션 사면 돼요. 몇 배 가냐면 저점에 잡았으면 고점까지 몇 배 가냐면 10배입니다.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 난 것들 500만 원 커버하고도 4,500만 원 수익인데 저점에서 고점까지 다 긁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가면서 분할 청산하지 다 못 들고 가고 최고점에 파는 건 어쩌다 컨디션 좋은 날, 운이 좋은 날 파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는 파동의 절반 이상만 수익 내도 잘하는 거거든요. 한 내가 전체 파동이 10배가 났다. 5배만 돼도 되잖아요. 심지어 뭐 2배만 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옵션은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게임이다라는 기억을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날 한번 보시죠. 11월 29일 날 패턴을 보시게 되면 얘는 갭상승했습니다. 전날보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급락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선물 옵션 하면 된다고요. 선물 옵션은요, 뭐만 보면 된다고? 자, 콜 옵션 3.16의 기준점 붕괴됐다. 요것만 인지가 되면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반대 방향, 옵션 하는 사람은 풋 옵션입니다. 당일날 몇 배 나냐면 50배 났습니다. 5000%입니다. 주식이 범접할 수 없는 수익률이고요. 굉장히 무식할 만큼 수익이 큽니다.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50배라면 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1,000만 원 가지고는 버티지 못해도 100만 원은 그냥 없는 셈 치고 내비둘 수 있지 않습니까? 선물 옵션은 이렇게 큰 수익의 기회들을 종종 줍니다. 주식과 다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그게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 있는 것, 그게 선물 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상승장에 하락장만 선물 옵션 아니요. 상승장도 보시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때 반대 방향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전날보다 갭상승해서 종일 올라가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에서 나는 뭐 하냐면 기준점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기준점 풋옵션 2.5 요 놈이 무너졌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순간 오케이. 자, 풋옵션 기준 깨졌다. 그럼 나 뭐 하면 될까? 올라가니까 선물 매수해서 이익 보면 되고 뭐 하면 될까? 콜옵션 사면 된다 이거야. 그랬더니 콜옵션 몇 프로 났냐면 당일날 750%입니다.
내가 세 종목 들고 있는데 한 종목은 반토막이고 한 종목은 본전이고 한 종목은 한 20% 수익이야. 근데 내가 야씨 오늘 많이 올라가. 콜옵션에서 한 7배쯤 시세 날 것 같아. 700% 날 것 같아. 그럼 나는 뭘 자를 거예요? 수익 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 난 걸 잘라야 된다니까요. 마이너스 난 걸 버려버리고 750% 올라가는 콜옵션 갖고 있으면 상승장에서 돈이 몇 배입니까? 내 원금에 100만 원만 배팅해도 700입니다. 1000만 원이면 7천만 원이고요.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상승장에서는 나는 주식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선물 매수나 콜옵션만큼 기대 수익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양방 보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보실까요? 1월 3일 날입니다. 얘는 전날보다 개파락했다가 폭등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개파락해서 하고 있다 한 10분, 15분 만에 장이 폭등해버리면 내가 올라갈 만한 종목 찾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내가 골라놨던 종목이 안 가면은 못 사는 그날 매매는 망하는 거거든요.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선물 옵션은요. 올라가면 난 뭐만 보면 될까요? 자, 기준점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요. 풋옵션 5.63 기준이 무너졌다. 누가 올라갈까? 콜옵션 올라간다. 저점에서 몇 배 갔다? 2150% 21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물 옵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장이 하락장이 와도 상관없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어요. 거래소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왜? 어느 종목이 오를 거야? 필요 없어. 뭐냐면 지수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만 내가 체크하면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 고를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는 종목 걸러낼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올라갈 거야? 오케이, 상방 베팅한다. 내려갈 거야? 오케이, 하방 베팅한다. 그리고 나는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 건지 이것만 배우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기준점을 잡는 방법, 방향을 잡는 방법, 배팅하는 방법, 목표가 찾는 방법, 시장에 움직이는 패턴들 이 5가지를 내일 저녁 9시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3시간 동안 아주 꼼꼼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만 해서 한계 있죠? 그러니 우리 뭐 할까요? 선물 옵션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상승이지만 하락장을 만났을 때 대비해서 준비해 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 온라인 특강입니다. 내일 저녁 6시 퇴근하고 밤 9시까지 우리 시간 알차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기회 삼아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 옵션 알아보고 왔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6시 전문가님의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서 많이들 수익 랠리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잠시 뒤인 9시에 매수해야 될 종목들 꼼꼼히 짚어주신다니까요. 이 강의에도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가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잠시 후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름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할 수 있도록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활용해 수익 낼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법 배워보고 왔습니다.